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여자의 삶이 한국 남자의 삶보다 힘들다고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본인들이 더 힘들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 세대부터 원래 남자들은 잘 이런 걸 표시를 안 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자들이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면 남자들끼리도 잘 공감을 안 해줘요. 남자는 좀 참아야지. 남자가 그래도 가장이니까 참아야지.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통계만 본다면 남자의 삶이 더 힘듭니다. 뭐 일단 그 노인분들 부분은 빼고요. 뭐 70대, 80대는 빼고 10대 같은 경우는 여자가 조금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건 2019년도 통계청 자료인데 인구 10명당 자살률입니다. 20대부터는 남자가 올라가죠. 30대, 40대, 50대 계속 남자는 계속 증가합니다.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자는 30에서 40대일 때 떨어지고요. 40에서 50일 때도 떨어져요. 50에서 60일 때도 떨어져요. 70에서 올라가요. 보통 여자들이 이제 전업주부로서 맞벌이로서 막 힘들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통계 데이터를 본다면 남자들이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이런 통계 자료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자는 떨어지잖아요. 남자는 오히려 올라가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본인들이 유리함을 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다. 본인들이 더 힘들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독박육아라는 이야기를 여자들이 많이 쓰죠. 방금도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독박육아 들어가 있는 기사 제목의 뉴스들이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 독박징병, 독박버디 이런 거는 또 안 써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가 군대 가는 거, 독박징병하는 거를 여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저는 안 쓰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오은영 리포트에서 나왔을 때 그 여자분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하면 다 되는 거냐고. 일은 원래부터 하는 거고 남자가 일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만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가 군대 가고 남자가 돈 버는 건 그냥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업주부가 주부의 역할을 전담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입장 받고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여자들은 오히려 지금 거부를 하고 있죠.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자한테 계속적으로 육아에 참여해라. 가사노동에 참여해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독박육아와 관련된 블락을 하나 보시죠. 어제 올라온 글이던데요. 제목, 그만 좀 싸우고 싶다. 연애 3년, 결혼 5년, 자녀 둘. 서로의 장단점을 이미 충분히 알고 결혼했습니다. 출산 후 아이는 직접 키우고 싶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끝나고 바로 전업. 뭐 그만둘 거면 바로 그만두지, 또 요런 거는 또 달달하게 또 타먹고 전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아내는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월급도 많지 않아서 출산만 기다렸어. 현재는 외벌이 2년차. 전형적인 빌드업이죠. 회사 스트레스 핑계. 뭐 월급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오빠 내가 육아에 전념할게. 전업주부로 전념할게. 이렇게 살살 꼬시죠. 이제 그러면서 남자가 그래 알겠다, 뭐 회사도 힘들다고 하니까 월급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내가 외벌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콜 하는 거죠. 이런 빌드업이 제가 볼 때 전형적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시리얼, 빵 먹이고 세수, 양치, 한복은 아내가 함. 준비가 다 되면 아이들 병원 가는 날 제외 등원은 내가 함. 등원은 남자가 하네요. 아침 8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하원도 함. 어린이집 5시에 하원. 아내가 감. 저녁 준비하고 먹이는 거 아내가 함. 애들 목욕은 95% 내가 함.
애들 재우는 건 아내가 함. 남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네요. 애들 유치원 가 있는 8시부터 17시까지 아내의 자유시간임. 적어도 집에서 청소, 정리정돈 등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점심 커피 약속이 많음.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빨래, 아침 먹은 설거지, 가끔 화장실 청소. 벌써 쌀쌀한 가을인데 아직 여름 옷 정리, 긴팔 꺼내지도 않음.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기 등은 내가 함. 그렇죠. 전업주부면 이런 것 좀 해야지. 퇴근하고 온 남자한테 이런 거를 토스하나요? 분리수거, 쓰레기, 뭐 음식물도 다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바닥에 나뒹구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보여 청소기 돌림. 청소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네요. 실질적인 육아 시간이 아침 30분에서 1시간, 하원하고 17시부터 19시, 그리고 19시 이후에는 내가 오니까 같이 도와주고 22시 이후에는 애들 재우러 들어감. 약 30분에서 1시간 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4시간 정도 하는 거네요. 4시간 정도. 그리고 보면 참 이게 낮에는 쳐놀다가 아이 유치원에다가 토스하고 그때는 놀다가 꼭 보면은 남자가 퇴근한 이후에 이거 보세요. 19시 이후에는 내가 오니까 같이 도와주고. 왜 이때 해요? 이전에 해야지.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낮에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삶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독박육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마 여자 쪽에서 독박육아 드립을 쳤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만 불만인 거야? 나름 육아에 참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생활비도 리미트 없이 쓰게 해주는데 이제 이렇게 하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거죠. 스탄널커한테 당한 케이스 같은데요. 스탄널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요때 한번 도상신이 강림한 적이 있었네요. 집은 내가 해왔고 결혼할 때 처가에서 4천 플러스 혼수만 해줌. 그러면 한 5, 6천 정도 됐겠네요.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지. 장인 어느 왈. 이 비페미니즘 딱 보이죠. 비페식 마인드. 요때 조상신이 강림한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박육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독박육아 드립을 진짜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돌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가전제품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몇 시간이면 떡을 쳐요. 이제 아이는 물론 이제 키우는 거 어릴 때는 힘들지만 그것도 조금 몇 년 지나면 그나마 낫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업주부의 삶이 엄청나게 편한 시절입니다. 뭐 과거처럼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자들은 이런 독박육아 드립을 치는 거는 일종의 여자들의 해줘 마인드라는 거죠. 참 그래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한국 남자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더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고 배려해 주는 게 없어져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능력주의로 남녀 따지지 말고 능력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가 되어야 젊은 사람에게도 열심히 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20, 30년 동안 여자를 많이 배려해 줬죠.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남자들도 많이 배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계속 해줘만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출산율이라도 그동안 남자들이 사회가 여자들한테 배려해 준 게 출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결과물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국가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어 주면 안 돼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면 여자들은 비혼을 선택합니다. 여자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출산이라도 해줬다면 뭐 어느 정도 해줘에 대한 이유가 되겠지만은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이제는 그런 호의를 베푸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다가 나라가 소멸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자들을 계속 해줘. 이거를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국가가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잘못된 길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베풀어줬던 호의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리천장 이야기. 사회 최상층 같은 경우는 남자가 더 많다. 유리천장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회의 최하층, 그러니까 사회에 보다 보면 위험한 일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대부분 다 남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위험한 일은 또 여자가 부담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근무 중에 사망한 사람의 92%가 남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자가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여자들은 말은 안 하죠. 최상층으로 가기 위한 요구만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최상층에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적 능력 부분은 남자랑 여자랑 별 차이가 없대요. 전체적인 평균은. 하지만 극단적으로 머리가 좋고 극단적으로 머리가 나쁜 거는 남자가 많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해요. 근데 극단, 좋은 쪽, 나쁜 쪽은 남자가 많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험심이 강해요. 사업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반면 여자들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사회 최상층이 남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극단적으로 남자가 더 많고, 그리고 모험심도 강하기 때문에, 물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의 최상층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유리천장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할당해달라, 이거는 아니다. 만약에 할당을 할 거면 사회 최하층도 여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군대 가세요. 여성징병제 하면서 군대도 가면서 그런 주장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북유럽은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본인들도 최상층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우리들 여성징병제 할게. 그러면 좀 말이라도 되죠. 근데 대한민국의 여성 세력들은 전혀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힘든 거는 그거는 여자들이 어떻게 해. 그건 남자들이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비패식 마인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페미니즘이 전 세계에서 제일 지독하다고 하네요. 한국 여자들이 이 페미에 중독돼서 죄다 페미에 물들어 사니 이 나라가 이 꼴로 변한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10% 정도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페미니즘이 나쁜 사상이다, 단호하게 반페미적인 성향을 가진 여자는 한국에 제가 볼 때 10%예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밝힌 것도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50% 가까운 여론조사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까지 보면 뭐 약간 영향받고 물들고 이런 거 등등등 하면 10% 정도 빼면 90% 가까이, 8, 90%는 이 페미니즘에 지금 물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젊은 203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들어오면 원조보다 더합니다. 과거에 조선 같은 경우도 중국보다 오히려 유교를 더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뭐 각종 통계치도 그렇고 1등 아니면 꼴등이에요. 보통 보면 안 좋은 거는 1등, 좋은 거는 꼴등. 이게 대한민국이 뭐 아니면 도, 이런 도박 성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여튼 시원합니다, 한국은. 누가 이런 성향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그런 거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도박 유전자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주장이 있더라고요. 과거 기사도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6.1%네요. 복권, 경마, 경륜, 경전, 카지노 이런 유병률이 높습니다. 6.1%.
독일은 1.2, 영국은 1.9, 호주는 2.5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1로 엄청나게 높네요. 그리고 도박과 스릴을 즐기게 만드는 유전자 477개 발견. 하여튼 뭐 이런 DNA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은 들어오면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페미니즘도 보면 뭐 정확하게 어느 나라가 제일 지독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제일 지독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과거보다는 힘이 좀 많이 약해졌긴 합니다만은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적인 상황이 또 달라져 가지고 뭐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정말 지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